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른 가격을 그대로 간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없었고요. 최소 1000만 원 이상 깎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거를 제가 직접 봐요. 왜냐면은 좀만 제가 한 30분 더 고민하면은 진짜 테이블 한두 개 생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이제 인테리어도 좀 많이 배우고 부동산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창업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어디서부터 창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창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일단은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이제는 직장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마음부터 단단히 먹고 오살 각오부터 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사실. 네, 마음가짐은 먹었고 이제 진짜로 뭐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거 첫 번째는 사실 개인으로 하실지 프랜차이즈로 하실지 먼저 일단 고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첫 창업은 90% 이상 프랜차이즈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첫 창업부터 개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막막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으로 할지 프랜차이즈로 할지 그거 먼저 일단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프랜차이즈를 제가 만약에 골랐다고 가정을 하면 그 프랜차이즈 업체한테 제가 돈만 주고 맡기면 그쪽에서 뭐 창업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다 대행을 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나가서 해야 될까요? 창업 과정에서 사장님이 해야 될 게 있고 보통 본사에서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예시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해드리는 걸로 이제 상권 분석이 들어갈 거예요. 어디다 할지 어디다 차릴지 이게 되겠죠. 상권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과정에 대해서 진행하겠죠. 인테리어 과정은 아마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그 인테리어 과정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집기류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오픈을 하고 마케팅을 태우는 순서. 요 정도로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사장님이 만약에 미팅까지 끝내고 어디로 할지 정했어요. 그 다음부터 고민해야 될 거는 사실 상권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인테리어나 뭐 집기류 어떤 걸 넣을지 마케팅까지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지만 거기 부분은 아마도 본사에서 다 케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장님이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은 상권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서 장사하고 싶은지 그런 지역을 정해가면은 뭐 그쪽에서 약간 케어를 저한테 해주는 식인가요? 말씀하신 상권 분석은 그 브랜드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대표자의 마인드에 따라 좀 방향성이 달라지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원하시는 데 차를 드릴 테니까 가져오세요 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원하는 데는 안 되고요. 저희가 진짜 괜찮은 데만 골라서 해드릴게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우규라는 브랜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까운데 상권 분석이 뭐랄까 감의 영역이 좀 많아요. 어디가 좋을지 나쁠지, 비싸고 싸고 이게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경험치하고 감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부분을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랑 같이 시작한 이제 김시현 대표님하고 조호식 이사님 이렇게 3명이 있어요. 이 3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합정 우규 총 오픈할 때부터 같이 한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임원 정도 되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걸로 무조건 철칙을 정했어요. 우리가 확인해서 오케이 떨어지는 것만 차려주겠다가 저희 회사 방침이에요. 근데 어떤 회사는 그냥 사장님 갖고 온데 괜찮으면은 그냥 오픈 시켜주고 이런 데도 많긴 해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회사의 어떤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서울에 A라는 지역에서 하고 싶으면 그럼 그 지역에 진짜 임원진들이 직접 방문해서 실제로 확인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맞아요. 저희는 사장님이 하고 싶은 데를 가져오시더라도 직접 가서 진짜 저희는 따로 또 조사를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원 안 시키는데 직원 안 시키는 이유가 사실 방향성이 달라요. 직원에게 만약에 이걸 시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목표는 사장님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빨리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의 목표는 이 일을 빨리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괜찮은 거 가져오면은 그냥 오케이 때리고 차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걸 저희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결정하고 보고 확인한 다음에 차리는 걸로 애초에 첫 번째부터 30번째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했어요. 아마도 이거는 저희가 뭐 100개, 200개 되더라도 이거는 저희가 철칙으로 지켜요. 심지어 저희는 포항도 내려갔다 오고 막 대구도 한번 내려갔다 오고 뭐 강원도 갔다 오고 다 한 번씩 다 갔다 와요. 그러면은 직접 가서 이렇게 할 때 보통 부동산 중개인들을 마주칠 텐데 그럴 때 권리금 협상이나 보증금 조절 같은 것도 약간 직접적으로 좀 도와주시는 편인가요? 뭐 디테일한 질문인데 맞아요. 사실 그 부분이 사장님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 처음 장사하는데 뭘 협상하고 가격 깎고 이런 게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이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본사잖아요. 사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를 좀 줘요. 사장님 요거 좀 이렇게 깎아보시죠. 사장님 권리금 지금 여기 한 7천으로 나왔는데 저희 한번 4천으로 한번 밀어봅시다. 그래서 4천으로 한번 밀고 나간 다음에 한 5천 정도에서 깎이면 한 2천 깎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요? 이런 큰 방향성을 계속 제시해줘요. 근데 임대료는 보통 깎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고 해봤자 렌트프리 좀 받는 거? 그것까지는 좀 노려보고 보증금도 깎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권리금 작업을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부동산 중개료 같은 부분에서 좀 깎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살짝 도와드려요. 왜냐면 그거 깎인 만큼 예를 들어 권리금 2천 깎았으면 2천만 원 딱 세이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는 편이에요.
뭐 권리금을 예를 들어 1억짜리인데 이거를 좀 약간 서포트를 해줘서 5천에 들어갔다거나 싸게 들어간 케이스가 혹시 진짜 실제 사례 중에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른 가격을 그대로 간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 최소 1,000만 원 이상 깎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1,000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만 더 여기서 힘을 줘서 깎으면은 1, 2천이 깎이니까 완전 그냥 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더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1,000이 안 되면은 500이라도. 500 안 돼요? 300이라도 좀 깎아주세요, 사장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최대한 깎으려고 좀 해요. 권리금을. 부동산 계약 끝낸 상태면 그 다음 스텝이 혹시 인테리어가 맞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문의하고 상권분석까지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게 인테리어가 돼요. 그러면 인테리어 할 때 프랜차이즈로 하면 이건 프랜차이즈 쪽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다 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대표님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다 케어를 해주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인테리어는 사실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다 케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사장님이 이 정도 결정하셨으면은 가게 가맹점들에 대한 인테리어를 다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 무조건. 그냥 그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믿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신경 쓸 거는 중간중간에 현장에 와가지고 그냥 질문 몇 개 하시면 이거는 뭐예요? 뭐 저거는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럼 그래서 대답해 주겠죠? 제가 원하는 테이블 개수는 12개예요. 근데 인테리어 구조상 이게 실제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제 의견이 묵살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묵살될 수 있죠. 묵살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구조상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좀 얘기 드릴 게 좀 있는데 여기서도 신경을 좀 덜 쓰냐 안 쓰냐의 차이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미묘한 포인트인데 말씀하신 대로 20평이 딱 이렇게 이만큼 있잖아요. 이랬을 때 공간을 잘못 빼게 되면은 테이블이 막 10개 말씀하신 대로 12개 안 나올 수 있어요. 10개 나오고 막 8개 나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테이블 한두 개를 더 늘려는 그 노력을 하는지를 좀 보는 게 좋아요. 어쨌든 저희가 한정된 공간에서 장사를 해야 되고 그럼 테이블을 최대한 많이 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특히 좋은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그 노력을 하는지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거를 제가 직접 봐요. 왜냐면은 좀만 제가 한 30분 더 고민하면은 진짜 테이블 한두 개 생기거든요. 요거 이렇게 빼고 요거 이렇게 뺀 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쪽 공간을 뺀 다음에 이쪽 공간 남으니까 여기다 테이블 넣자. 이런 공간에 고민이 한 최소 30분에서 어떤 데는 4시간까지 고민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고민을 해주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좀 해달라고 좀 푸시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직접 저의 가게를 계속 제가 바꾸면서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약간 제가 끼어들 수 있는 룸이 따로 있을까요? 룸은 있는데 그 끼어들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똑같을 텐데 완성된 거를 사장님께 한번 컨펌을 받아요.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도 많은 고민을 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약간 의견들이 무시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도 그거 짤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을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 고민하는데 한 3-4시간 고민했어.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 다 한 다음에 최저간을 들고 갔는데 우리가 고민했던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미 고민했죠? 그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약간 잘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무시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기분 나빠지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의견은 내시는 거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 이제 있을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보통 잡나요? 이것도 다 다른데 평균적 값을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4주 보시면 돼요. 4주라 하면 철거를 시작해서 뭐 목공, 뭐 타일, 뭐 따다다다닥 있다가 마지막 준공 청소까지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딱 4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4주가 끝나고 바로 오픈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절차는 제가 아예 알지 못해서 보통 여기까지는 생각하시는데 그 뒤에 절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일단은 4주의 공사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는 주방기기를 넣고 테이블, 의자 넣고 집기류 넣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걸 또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리거든요. 3, 4일은 걸려요. 막 정리하는데 막 집안 청소도 막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가게는 또 오죽하겠어요. 물품이 워낙 많은데 그걸 막 정리하고 막 닦고 쓸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일주일 잡고 그 다음에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인테리어하고 집기를 정리하는 과정 4주 플러스 일주니까 5주죠. 이 과정에서 뭐 영업신고증도 내야 되고 뭐 사업자 등록증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업체들 컨택하면서 사장님들도 사장님들만의 그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주 지나고 오픈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공사가 끝나고 4주 플러스 1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픈해서 장사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좋고 괜찮은 거를 만들었고 선택했으면은 그거를 알리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게 마케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깊게 하면은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떼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장사만 하면 그게 끝인지 뭐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